안녕하세요. SM Fine Art Gallery의 사이몬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Simon Kwon from SM Fine Art Gallery. I'm gonna speak in Korean mainly this time, but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please just ask in English, then I'll be happy to answer it.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이제 콜렉터스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소장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많이들 미술 작품을 접하실 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아니면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네요 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품이라는 게 가격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 어디서 얼마에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와 그런 거였어? 하면서 작가의 그런 다른 작품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작품을 내가 소장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처음 한 번도 미술 작품을 소장을 안 해보셨으면 구입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그러는데 가격면이 그렇게 밀접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이 작품이 소장의 가치가 되기까지 어떠한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소장 가치, 작품이 소장 가치가 되기까지는 크게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작가가 작품을 만들죠. 그리고 그 작가 안에서 이제 미술 학생들이 있고 뭐 작가 조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또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작가가 있고 두 번째로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에는 갤러리스트가 있고 큐레이터 아니면은 아트 딜러 같은 그런 요소들이 또 있고 그리고 미술학자들이 있죠. 학예사나 미술학자 아니면 미술평론가 요런 요소들이 요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콜렉터는 크게 개인 콜렉터가 있고 회사 콜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술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퍼블릭 아트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션, 아트 옥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6가지 요소 중에 오늘은 콜렉션에 대해서, 콜렉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콜렉터는 크게 회사 콜렉션이 있고 개인 콜렉션이 있다 그랬죠. 회사 콜렉션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그 성향에 맞춰 갖고 작품을 소장하는 거예요. 아트 콜렉팅을 하는데 그 회사의 성향이 예를 들어 갖고 게임 회사일 경우에 약간 캐주얼하면서 좀 색이 강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회사 컬렉션이 있듯이 개인 컬렉션도 그런 개인의 성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성향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추구하는 성향을 따라간다거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셨다거나 컬렉팅이라는 게 수집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우표를 모은다거나 시계를 모은다거나 가방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피규어를 모은다거나 뭐 다양하게 많죠. LP판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DVD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DVD를 모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에 모으는 거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 아트 콜렉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게 라이브 방송의 특징을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보고 한번 답을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이렇게 모니터로 저도 보고 있어갖고 하는데 그렇게 아트 콜렉터가 그런 모든 콜렉팅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콜렉팅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직업처럼 간주가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술 콜렉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콜렉터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예전에 책에서 본다거나 전시를 가서 본다거나 해서 그 작품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작품이 있을 때 사는 경우가 있고 콜렉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작품을 내가 콜렉팅 해야 되겠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작품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작품을 보고 이제 돌아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품이. 그리고 심하면 꿈에서조차 그게 나오면 보통은 그 작품이 주인을 만났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지만 이 작품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은 짝이 있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게 콜렉터들한테 많이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콜렉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작품 소장을 해야 되냐에 대한 것을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작품 소장이 우리 모두가 이런 작품 소장을 하는 콜렉터들의 살아가는 삶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그걸 이제 처음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이렇게 낳는다, 이렇게 산모가 애를 낳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낸다,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작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경험,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아티스틱한 마인드, 그런 예술적인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 모든 거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내요. 어떤 작가는 1, 2분 안에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걸 어떻게 1, 2분 만에 만들어내냐? 그러면 작가들은 보통 그 1, 2분을 만들기 위해 20년, 30년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1, 2분 만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장을 하는 거죠. 작품 하나만 소장한다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작가의 성향을 다 작품을 소장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알투로 차징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또 왜 소장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보이는 알투로 차징불이 젊었을 때 대학을 다녔을 때 이제 이런 조각을 만드는 대학에서 조각품을 만드는 대학에서 손기술이 그렇게 좋았대요. 보통 그부 학생들이 작품을 한두 개 만들 때 이 작가는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손기술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이 손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작품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20년 동안 아니면 더 넘게 작가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차징불이었던 거예요. 이 차징불이 다행히 잘 돼갖고 또 작가가 여러 다양한 모양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16피트, 볼링그린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16피트는 이제 커서 이제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8피트를 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8피트를 회사에 소장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소장으로 개인 컬렉터들이 소장을 하는 거에는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4피트가 있고, 뒤에 보이시는 게 2피트예요. 그러니까 4피트, 2피트,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시는 게 트립틱. 이제 다 색깔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뒤에 게 브론즈고 이 앞에 게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요거 트립틱이에요. 이렇게 3개 세트로. 요렇게 해서 어떤 분은 요렇게 놔두셔서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 놔두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이렇게 놔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용기도 얻고, 보면서 그런 성향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의 성향이 맞는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그렇게 뚝심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장을,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장을 이렇게 경험하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이쪽 파나 보이시죠? 아까 파나를 물어보셨는데, 요 파나를 70년대 실크 스크린이 그 팝아트의 선구자죠. 앤디 와홀, 로버트 인디나, 로이 리첸스타인들이 70년대 이제 실크 스크린이 막 활성화됐죠, 맨하탄에서. 이제 작가가 그때 맨하탄에 이민을 왔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도 작가면 실크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럼 파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작가가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작품 조각을 만드는 거에 너무 재미를 느껴갖고 그런 생각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이런 조각을 만들면 용기를 사람들에게 주고 희망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장을 하게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조각이다 보니까 이제 유니크 에디션이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래서 파나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샘플을 보고 이제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보통 클래식한 분들이 많이 이걸 모으시다가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되게 캐주얼한 그런 느낌도 있네, 색감도 너무 이쁘네, 그래갖고 마음에 들어갖고 작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차징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작가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각품에 이렇게 눈물이 고였다 그랬잖아요. 여리기도 하다, 그러면서 뚝심 있고 이렇게 뭔가 문제를 보면 파헤쳐 나가려고 한다,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작가 성향이 딱 이 작품에
차징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작품들을 보시면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어떤 거는 여린 것이 더 강하게 보이는 작품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터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컬렉팅을 하나하나 소장을 하는 것을 취미로 하다가 이것이 점점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라는 거는 보통 지겨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정말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하고, 정말 컬렉팅에 대해서 한 컬렉터를 만나면 정말 방대한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같이 지내야 돼요. 왜냐면 너무 할 얘기들이 많고 서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만난 컬렉터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두 컬렉터분을 약간 예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분은 회사원이었어요. 한 분은 회사원인데 이분이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조금을 떼갖고 이제 매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모으셨다가 한 해를 딱 정해요. 한 해를 정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런 작품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트페어, 이런 띠아프 같은 아트페어가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양한 작품들을 다양한 갤러리에서 갖고 나오니까 너무 선택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에 정말 갤러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갤러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회사를 다니신 컬렉터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그 해에 작품을 딱 모아서 그런 식으로 차분히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으시는 컬렉팅을 보면 그런 그분의 성향이 또 보이는 거예요. 차분하면서도 이렇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기다릴 줄 알고 잘 이렇게 모을 줄도 알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컬렉터분은 부부가 컬렉팅을 하세요. 이제 남편이 처음에 그 전에 시작을 했긴 했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서 함께 아트 컬렉팅을 시작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아내분은 난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둘이 서로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딱 구입을 해갖고 그걸 집에 걸고 이렇게 봤는데, 아내가 보면 볼수록 뭔가 이렇게 파제랩한 그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일이 막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래갖고 자기도 그럼 시작하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서로 이제 원하는 작품들을 하나씩 시간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거나 둘이 같이 원하는 작품을 구입한다거나 해서 본인들이 결국은 이제 높은 벽, 흰 벽이 높은 그런 집을 함께 이제 살면서 그 벽 하나하나에 자신들이 모은 그런 컬렉션을 하나하나 거는 그런 재미로 평생을 살고, 제가 이제 그분 자식분들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자식분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좀 선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제 그 부모님이 작품을 물려줄지는 모르겠대. 안 줄 것 같다고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목표가 되기, 이거를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단체 아니면 미술관에 이제 기증을 할 생각이다. 뭐 자식들 하는 거 봐서 뭐 한두 개 줄까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컬렉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여러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점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여유라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컬렉팅에 소장 가치를 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하는 거고,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도 그렇고 미술품을 접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미술품을 한번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작품을 하나하나 소장을 하는, 그러면서 삶의 그런 질을 높이고 성향을 높이고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컬렉터스 클럽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략하게. 맨하탄 하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미술관이 있죠. 그게 이제 모마 미술관인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뉴욕도 못 오시고 맨하탄 오시고 싶으실 텐데, 제가 한번 모마에 가서 그런
투어 비슷하게도 해보고 맨하탄 놀러온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분으로 제가 한번 가서 해볼 텐데, 지금 제가 그걸 라이브로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모마미술관이 팬데믹 때문에 예약을 해야지 이제 가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아마 녹화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녹화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좀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고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시고 쉐어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끼아프 아트 서울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 이렇게 한번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